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지난 회에서는 대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각 후보별로 한번 바라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대통령 후보를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후보를 보는 눈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진전되고 있는데 후보를 보는 눈이 옛날 그대로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정치권을 지지한 경험의 바탕을 두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후보를 보는 눈이 높아진 것은 뭐 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2004년 갤럽은 이제 한 10년 단위로 이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 최근의 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4년에 이제 이승만 이후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아라 했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4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당시 현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7%밖에 못 얻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를 얻었고요. 압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존경하는 대통령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난 2015년의 갤럽 조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32%로 1위를 차지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8%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로 3위를 차지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제가 기자로서 취재한 바는 없고요. 기자로서 취재한 사람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이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 확실하게 탁월한 면이 있는 그런 분이었죠. 지나가서 생각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은 뭐 현 단계에서는 결국 이재명 이외에는 노무현에 근접하는 후보가 없다. 이런 상황. 이것이 사실은 정권 교체 이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을 선택하고요. 그나마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결단력, 과감성 이런 점을 잠깐 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첫 번째로 이런 얘기하면은 뭐 너도 저기 손바닥에다 왕자 새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았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시운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동양에서 얘기하는 천시를 이제 지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사실 이재명은 문재인 이외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이재명이 뒤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재명이 문재인에게는 뒤져도 나머지를 압도하는 그런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후보 간의 갈등은 존재를 했어요.
안희정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랬고 모두 문재인 가게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나마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가기의 대회에서 이제 이탈해서 그나마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뭐 그때 당시를 객관적으로 평한다면 오히려 이재명보다는 안희정이 앞서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안희정 전 지사 불의의 사고로 낙마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진보 진영이 아니라 진보 정당에서 그나마 차기를 기약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도 결국은 불기억하게 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재명의 강점을 또 꼽는다면은 이재명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국정학력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패스하고 중앙대도 그렇게 이른바 스카이 대학은 아니죠. 사법시험,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까지 이런 경력들은 하나의 성공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역경 속에서 성장해서 결국 성공에 이르는 스토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죠. 또 하나 다른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대장동도 사실 이재명에게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보수 언론들의 총공세 속에서 그런 아주 극한 환경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최근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의 상황과도 뭔가 연관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결국은 대장동 공세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고유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낙연은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홍준표나 특히 윤석열을 보면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인간됨 자체가 수준 이하여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윤석열의 경우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대통령이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최고위직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윤석열은 여전히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죠. 거기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반대 진영인 야권으로 가서 후보가 됐다는 것은 이제 반문재인 정서 혹은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질림, 집값 폭등,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돼. 그럼 심판하려면 같은 정당에 있는 후보가 심판할 수는 없어. 그러면 반대당에서 해야 되는데 반대당에 있는 후보자들은 전부 다 보니까 형편없어. 그나마 아직까지 평가는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이 나. 막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야권 후보 1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을 가라앉히고 과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욕도 많이 먹고
대장동의 의혹도 있고, 의혹은 뭐 주로 이제 보도에 기준 근거하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고 뭔가 좀 과단성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뭐 이재명이 그렇게 자격 미달은 아니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후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즉 다른 후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은 야당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관건은 뭐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뭐 우선은 뭐 달리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진짜로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뭐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한두 달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랄까, 이재명이 겨우 돈 몇 푼 먹자고 대선 꿈을 포기했을 리는 없다라는 그런 점도 뭐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으면 벌써 나왔을 것이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지금 카드라를 하고 있는 게 전부 이재명 측근, 최측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따지고 보면 최측근인지 측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최측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거든요. 결국은 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점은 분명하죠.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은 그걸로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결국 이재명이 그런 보수 언론, 야권 후보가 아니라 대장동과 싸우는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이 현재 약체인 야권 후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결국은 낙마시키려고 하는 보수 언론과 싸우고 있다. 노무현이 과거에 조선일보를 배경에 업은 이인재를 이기고 결국은 이해창을 물리쳤듯이 이재명도 결국은 이길 수 있다 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선의 관건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